자, 이번 시간에는 태양하고 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태양의 그림인데요. 태양의 내부 구조는 핵, 복사층, 대류층이 있고요. 태양의 표면은 우리가 광구라고 합니다. 광구에는 이런 쌀알무늬하고가 나타나고 또 흑점도 나타나요. 또 태양의 대기는 코로나, 그 다음에 채층이 있어요. 채층은 아주 밑에 부분에 저온의 부분이고, 코로나는 위에 부분에 형체가 좀 불규칙하죠. 이런 불규칙한 부분이 바로 코로나고, 홍염이라고 해서 이런 불꽃 기둥이 있어요. 자, 태양의 내부를 보면은 태양은 핵에선 수소핵융합으로 에너지가 생산되고, 복사층은 그 만들어진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고, 그 전달된 에너지가 대류층에서 대류에 의해서 광구로 에너지가 이동해요. 이때 태양의 표면을 우리가 광구라고 하고, 이 태양에서 이 대류 현상으로 겉표면에 쌀알무늬가 나타나요. 이 쌀알무늬는 요런 식이죠. 밝고 어두운 이런 부분이 보이죠. 특히 이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흑점이라고 하는데, 밝은 부분은 이렇게 상승해서 밝게 보이고 하강하는 부분은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쌀알처럼 보이는 거죠. 태양의 광구의 표면 온도는 약 6000 켈빈, 5800이라고 하는데 약 6000 켈빈이라고 알아도 되겠어요. 6000 켈빈이고,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은 아까도 말했듯이 뜨거운 상승하는 부분이고, 어두운 부분은 차가운 하강하는 부분이다. 또 흑점은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이런 대류가 억제돼요. 이 대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밑에 자기장이 있으면 이 대류가 위로 올라가는 거나 밑으로 내려가는 걸 막겠죠. 따라서 에너지가 위아래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온도가 전달이 안 돼서 온도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주변보다 약 1500에서 2000 켈빈 정도 좀 낮은 그런 지역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서 검은색으로 보이고, 흑점은 태양의 자전을 말해주는 거예요. 11년의 주기로 흑점의 크기가 증가하는데, 자, 우리 보시면 이 적도 중심에서는 흑점이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죠. 여기 이렇게. 근데 고緯도로 갈수록 흑점의 이동 속도가 느려요. 근데 실제로 흑점이 이동하는 건 아니고 태양 자체가 자전해서 마치 흑점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緯도에서는 흑점의 이동 속도가 느린 거죠. 그래서 한 번 자전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주기가 길고, 저緯도는 상당히 빠르게 자전해서 한 번 자전하는데 시간이 짧은 거죠. 이렇게 고緯도와 저緯도가 속도가 다른 거는 바로 태양이 흐를 수 있는 유체 상태이기 때문에, 고체 상태면 어디나 자전주기가 똑같은데, 유체라고 하는 건 기체와 액체를 말해요. 그런 상태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을 이용해서 태양의 자전주기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A에서 A-로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이동한 거리면 이런 반원을 그리고 각각의 흑점의 위치를 그린 다음에 이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3일 동안 이 세타만큼 이동했으니까 30도에 360도, 3일 동안 얼마 동안의 자전주기를 가지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또 태양의 대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태양의 대기는 채층, 광구의, 그러니까 태양 표면의 바로 위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부분의 바로 위에 부분, 아주 얇은 층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 상당히 넓은 코로나가 있어요. 코로나는 밀도가 매우 작은 게 특징이고, 온도가 100만 도에서 200만 도 정도로 온도의 분포도 상당히 넓게 일어나고, 특히 채층과 코로나는 개기일식 때 관측이 가능해요. 물론 홍염도 역시 개기일식 때 관측이 가능해요. 근데 흑점수의 극대기 때 코로나가 팽창하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나옵니다. 홍염은 뭐냐? 흑점이 폭발로 꽝 터지면 이때 불기둥이 올라오겠죠? 불기둥이 고리 모양으로도 생기는데 이걸 홍염이라고 해요. 그리고 플레어는 꽝 터질 때 그 폭발 현상이에요. 폭발 현상인데 온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흑점이 많아지면 이런 꽝꽝 터지는 플레어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불기둥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불기둥이 코로나의 온도를 높여줘서 코로나가 팽창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팽창하면 태양의 중력권을 벗어나서 태양풍이라는 성분이 돼요. 이 태양풍은 자기장 성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방사능 물질도 많이 있고, 온도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로 오면 대진저 현상, 통신을 두절시키거나 또 자기폭풍, 자기장 성분이 많이 와서, 그리고 오로라를 자주 발생하게 만들어요. 네. 태양의 대기는 우리가 어떻게 관측하냐? 개기일식 때 태양의 대기를 관측할 수가 있어요. 달이 가려주니까 채층이나 코로나, 홍염 등을 관측할 수 있고, 자, 코로나 그래피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태양의 광구를 가려주는 장치도 있어요. 그리고 태양을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 X선으로 촬영을 하면은 역시 태양의 대기를 관측할 수 있어요. 이때 적외선은 저온, 자외선은 고온, X선은 플레어나
폭발 현상과 같은 아주 고온의 현상을 관측할 때 쓰여요. 그리고 태양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관측하는 위성도 따로 있습니다. 자, 가에서 보면 이게 좀 울퉁불퉁한 이런 모양이 보이죠? 이게 바로 코로나 부분이 되겠어요. 평상시에는 코로나가 안 보이지만 개기일식 때 이렇게 코로나가 보이고 여기 흑점도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 쌀알무늬죠. 이때 각각의 온도를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코로나는 100만 도 정도 상당히 높고 쌀알무늬가 두 번째로 약 6000 켈빈, 흑점은 이거보다 낮다라는 거죠. 코로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흑점이 폭발해서 홍염이 코로나의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흑점은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대류를 억제시켜가지고 온도가 낮아지고 쌀알무늬는 대류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가 계기식 때 관찰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알겠으면 됩니다. 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등이 어떤 지구본을 가리키면 앞쪽은 그림자가 안 생기지만 뒤쪽은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낮과 밤이 만들어져요. 자,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고 달이 있다고 칩시다. 이때 지구도 역시 낮과 밤이 만들어지만 달도 역시 이렇게 낮과 밤이 만들어져요. 근데 보면은 태양을 바라보는 쪽은 낮이고 태양을 바라보는 쪽은 밤이죠.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거의 다 약간 나른하죠. 근데 실제로 여기 태양이 거리가 이렇게 그랬지만 실제로는 여기보다 몇십 배 더 멀겠죠. 그러면 태양빛이 거의 수평으로 오게 돼요. 거의 나른하게 오게 되죠. 그래서 마치 태양이 여기 있다면 이거 이제 이게 달이라고 생각한다면 전부 다 낮과 밤이 다 이렇게 나른하게 다 일직선으로 거의 다 되게 돼요. 이때 카메라는 마치 우리가 지구에 있는 관찰자를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구에 있는 관찰자가 달이 A에 있는 곳을 본다면 다 검은색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 검은색을 우리가 사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B를 봅시다. 만약에 B를 본다면, 자, 지구에서 B를 본다면, 자, 앞부분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면 왼쪽 부분은 검은색이 보이고 오른쪽 부분에 약 4분의 1 정도 밝게 보이죠? 그래서 B에서는 어떻게 보이냐? 오른쪽 부분이 4분의 1 밝게 보이는, 이게 딱 초승달 모양이죠. 자, 그 다음에 C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 자, 지구에서 C를 보게 된다면, 자, 지구에서 C를 보게 되면 앞부분밖에 안 보이죠? 뒷부분은 안 보이겠죠? 우리가. 그럼 지구에서 C를 보게 된다면 왼쪽은 어둡지만 오른쪽 절반은 밝죠? 그래서 오른쪽 절반이 밝은 별. 밝은 달. 이렇게 보이겠죠, C는. 그래서 오른쪽이 절반 밝은 상현달이 보이고, D는 오른쪽이 4분의 3. 그 다음에 지구에서 E를 보면 전부 다 밝은 부분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보름달, 망이 되고, 그 다음에 G를 보면, G를 봤을 때는 역시 이번에는 오른쪽이 절반 밝죠? 그래서 하얀달이 되고, H에서는 지구에서 봤을 때, 왼쪽이 4분의 1 정도 밝죠? 그래서 오른쪽이 4분의 1 정도 밝은 금음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위상을 보니까 삭, 초승, 상현, 그 다음에 한 칸 건너뛰어서 보름달, 하현, 금음, 이런 순서로 된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삭하고 막만 바로 구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초승, 상현, 그리고 이쪽은 하현, 금음 이렇게 바로 모양을 좀 알면 되겠어요. 이때 자, 이번엔 그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여기 A, B, C, D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A에 있는 사람은 머리 위에 태양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12시죠, 12시. 한낮 12시죠. 자, 근데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자면 A에 있는 사람은 여기 B 방향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C, D, 다시 A가 되겠어요. 그러면 A에 다시 A가 오는 데는 24시간이죠? 근데, 절반만 돌면은 12시죠? 12시. 그러니까 여기가 12시면은 여기는 밤 12시, 24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태양이 있는데 이 B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6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6시, 여기가 12시면 여기는 18시, 저녁 6시가 되고, 여기는 24시, 밤 12시가 되고, 여기는 다시 새벽 6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B에 있을 때나 봅시다. B에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의 머리가 남쪽 하늘이에요. 자, B에 있을 때 보니까 서쪽을 보니까 태양이 지평선 밑으로 사라지고 있죠. B에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B는 사람이 이쪽으로 좀 더 오겠죠. 그러면 태양은 완벽히 지평선으로 지겠죠. 그래서 B 여기 있을 때는 18시에 서쪽으로 태양이 지는 위치죠. 자, 이번엔 CH에 있을 때는 어때요? 지평선 밑으로 태양이 아예 접을했죠. 그래서 태양의 정반대쪽에 있을 때 밤 12시 24시가 되겠어요. 자, 이번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번에는 여기 새벽 6시라고 했죠. 새벽 6시. 자, 새벽 6시인데 머리가 남쪽 하늘이니까 얘가 동쪽이죠. 새벽 6시에 동쪽 하늘을 보니까 어때요? 태양이 살짝 보이겠죠. 그래서 태양이 새벽 6시에 동쪽에서 뜬다라는 거죠.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있어요. 아, 머리 위에 태양이 있으니까, 아, 이때는 낮 12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가 자전하면 이렇게 돌죠? 이렇게. 요때 6시에, 여기에 있으면은, 반절 돌 때는 12시간 도는 거죠. 근데 4분의 1 돌 때는 6시간 도는 거죠. 그래서 12시에서 6시간 뒤면 18시인데, 여기가 12시하고 18시 사이인 여기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12시, 여기는 18시니까 여기는 15시죠. 오후 3시가 되겠죠. 자, 이번 여기 봅시다. 자, 태양의 정반대쪽에 있죠. 아까 여기가 12시였죠, 12시. 12시인데, 여기가 12시인데, 요렇게 되면 12시간 뒤인 24시가 되는 거죠. 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긴 12시, 그리고 여기에 있을 때는 6시간 뒤니까 18시, 여긴 24시죠. 근데 여기가 18시죠. 18시와 24시인 요 사이는 여기가 21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봅시다. 여긴 12시죠. 그럼 여기는 24시, 그럼 여기는 6시가 되겠죠. 6시에서 9시 사이 있으니까 아침 9시가 되겠죠. 태양이 가리키는 이제 태양빛이 이렇게 오죠. 그러면 여기 낮이고 여기 밤이죠. 여긴 낮에 한 가운데니까 12시고 여긴 밤에 한 가운데니까 24시. 그리고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여기가 18시고 여기가 6시가 되겠어요. 자, 이때 18시에 남중하는 달은 뭐냐? 다고 돼 있죠. 남중이란 말은 남쪽의 중앙이란 뜻이에요. 자, 18시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죠. 18시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18시에 위치하는 거죠. 이때 남중하는 뭐 머리 위에 있는 달이죠. 아, 머리에 있는 달이니까 아, 상현달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21시의 동쪽 지평성에 있는 달은 자, 여기가 18시고 여기가 24시니까 21시는 딱 중앙이 되겠죠. 중간 정도. 자, 21시의 동쪽 지평선. 21시의 동쪽 지평선이면 여기죠. 그러니까 이 달이죠. 이때 이 달은 지구에서 보면은 오른쪽이 4분의 3 밝고 왼쪽이 4분의 3 밝고 오른쪽은 4분의 1 어둡죠. 그래서 왼쪽 4분의 3 밝은 달 요런 달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긴 답이 동쪽이고 여긴 서쪽이에요. 자, 6시에 보름달이 보이는 방향. 새벽 6시면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새벽 6시면 사람이 이렇게 있죠. 새벽 6시에 보름달이 보이는 방향. 여기가 보름달이죠. 보름달은 서쪽에서 보인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답이 18시에서 21시, 여기는 18시에서 3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요 문제. 자, 하얀 달의 관찰 시간은, 자, 여기가 사기이고 여기가 보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하연이죠. 순서 그냥 외우시면 되죠. 그러면 하얀 달은, 여기가 있을 때 24시죠. 24시에 딱 보이니까, 동쪽에서 보이기 시작하죠. 아, 하얀 달은 24시에 동쪽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6시죠. 자, 시간이 지나서 새벽 3시가 됐어요. 역시 하얀 달은 보이죠. 시간이 지나서 새벽 6시가 됐어요. 6시에도 하얀 달이 보이죠. 아, 남쪽에서 하얀 달이 보이네요. 자, 근데 여기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버리면 바로 이제 6시 이후엔 태양이 뜨죠. 그래서 달이 더 이상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하얀 달의 관찰 시간은 24시에서 6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보름달은 어떠냐? 자, 보름달은 여기가 보름달이죠. 여기가. 자, 그러면 여기 있을 때 18시죠. 18시에 동쪽 하늘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21시. 역시 보름달은 보이죠. 24시. 24시는 남쪽 하늘에 있네요. 그리고 새벽 3시. 새벽 3시에는 서쪽 하늘 근처로 가 있네요. 그 다음에 새벽 6시가 되면, 서쪽이 있네요. 근데 시간이 좀만 지나면 어때요? 달이 져버리죠? 그래서, 18시에서부터 16시까지 관찰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의 위상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음력을 세는데, 사귈 때는 음력 1일, 그 다음에, 보름일 때는 음력 15일이 됩니다. 자, 달은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하는데요. 매일매일 달을 18시와 6시에 똑같은 시간에 관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18시에 달을 매일매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게 요 그림입니다. 자, 18시에 여기죠. 사람이 여기에 서서 달을 관찰하게 되면, 자, 이렇게 보는 거죠. 18시에 매일매일 18시에 보면은 처음엔 달이 사구로 보였다가 그 다음에 며칠 뒤에는 초승달로 보이고 그 다음에 상현달, 그 다음에 보름달 이런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자, 처음에 서쪽 하늘에서 사구로 보였다가 그 다음에 초승달, 상현달, 오른쪽 4분의 3 밝은 달, 그 다음에 보름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6시에는 어떻게 보이냐. 새벽 6시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가 새벽 6시죠. 새벽 6시에 사람이 매일 새벽 6시에 보면은 서쪽 하늘에서 보름달이 보였다가 그 다음에 머리 위에 하얀 달, 금은 달, 삭 이런 식으로 달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 18시에 똑같은 시간에 보면 달이 처음엔 여기 있다가 며칠 뒤엔 여기 있다가 달이 하루 동안 조금씩 그 다음 날이 되면 여기 그 다음 날이 되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달이 매일매일 관찰하면 서에서 동쪽으로 공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의 운동을 보면은 달은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똑같아요. 자전주기도 반시계 방향, 공전주기도 반시계 방향으로 27.3일이 걸려요. 하루에 약 13도인데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서 낮과 밤의 변화가 없고 우리가 매일 달의 같은 면만 보게 되는 거죠. 같은 면을 전부 다 보면 보름달이고 같은 면을 절반만 보면은 상현달이나 하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게 어느 날이고 하루가 지나면 역시 지구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하루 같은 위치에 있죠. 근데 달이 어떻게 됩니까? 약 하루에 13도 이쪽으로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했죠. 그러면 또 머리 위에 달이 뜨려면 달이 뜨는 시간이 지구가 13도 이렇게 자전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요렇게 와야 머리 위에 달이 뜨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13도는 지구에서 1도 자전이 4분이에요. 그래서 곱하면 약 50분. 그래서 달이 뜨는 시간이 50분 정도 늦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달의 운동을 마저 보면은 자, 요렇게 했을 때는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이죠. 그 다음 별까지 일직선이죠.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요 달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요 위치에 오면 한 바퀴 돈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지구가 공전을 해버리죠. 그래서 M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딱 요 위치에 올 때가 M2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딱 여기 M2에 왔죠. 그러니까 실제로 M2에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실제로 달이 한 바퀴 공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지구에서 달이 요 뒤에 있으면 보름달로 보여요. 근데 요 있을 때는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보름달로 안 보이죠. 조금 더 지구가 공전해서 달이 이렇게 이 정도 갈 때 이때 M3인데 요때가 되면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이 돼가지고 보름달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름달이 됐으니까 달이 한 바퀴 돌았구나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상마고래예요. M1에서 M3로 가는 거죠. 이때 삭에서 삭 또는 망에서 망까지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음력으로 한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29.5일이죠. 우리가 음력 아시죠? 29일 아니면 30일인데 평균이 29.5일이죠. 실제로 보름에서 그 다음 보름까지는 29.5일이 걸려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달이 한 바퀴가 더 도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M1에서 M2까지 27.3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실제 달의 공전 주기다라는 거죠. 자전 주기도 역시 27.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식과 월식을 봅시다. 자, 보시면 태양과 지구가 있는데 달이 태양을 가렸을 때 요때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가 생기는데 본 그림자에 사람이 있으면 태양이 달에 완벽하게 가려서 태양이 아예 안 보여요. 이때가 바로 개기일식이고 반 그림자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달이 요만큼 가리기 때문에 요렇게 가리기 때문에 요 부분은 보여요. 요 부분은 보이겠죠. 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 부분은 가려서 안 보이겠지만 요 부분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그림자일 때는 부분일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에서 태양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면 이때 여기가 본 그림자, 양쪽이 반 그림자인데 여기 본 그림자 안에 달이 다 들어오면 이게 개기월식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 그림자의 일부분 가렸을 때는 어떠냐? 자, 태양빛이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는 비치겠죠, 여기는. 그래서 지구에서 달을 보면은 요 빛금친 부분은 본 그림자에 들어와서 안 보이지만 요 부분은 태양빛이 이렇게 와서 요 부분은 비치게 돼요. 그래서 달이 요 정도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 그림자의 일부분 들어갔을 때는 부분월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본 그림자에 지구에서 달의 본 그림자에 들어갈 때가 개기일식. 그런데 이렇게 달이 본 그림자가 지구에 닿지 않을 때는 상대적으로 달이 지구에서 봤을 땐 좀 멀리 있죠. 여기 때는 지구에 가까이 있지만 여기 지구에 멀리 있죠. 그래서 달이 좀 작게 보이겠죠. 달이 좀 작게 보이니까 태양을 완벽하게 가리지 않아서 금한일식, 금반지 모형이라고 해서 금한일식이에요. 그리고 C 부분
반그림자에 들어갈 땐 이렇게 부분일식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게 바로 개기일식이에요. 개기일식 때는 완벽하게 가려졌는데 대신 태양의 대기 부분인 코로나가 보여서 이런 게 이게 사실 완벽하게 가려진 거예요. 요거는 부분일식, 이거는 금한일식이죠. 이건 개기월식이에요. 개기월식 때는 달이 완벽하게 다 검은색으로 보이진 않고 이때는 완벽하게 가려지면 붉은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완벽하게 가리기 전에 이 부분은 이제 본 그림자에 들어간 부분이죠. 이건 부분월식이 되겠어요. 이때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바로 금한일식이에요.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이 멀리 있으면 달이 작게 보이겠죠. 그래서 태양을 완벽하게 못 가려가지고 금반지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개기일식 금한일식 때는 달이 태양, 달, 지구니까 사기일 때 그죠. 지구에서 봤을 때는 어두운 그림자밖에 안 보이니까 요 어두운 그림자 안 보이니까 사기고 개기월식 때는 망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재 여기 보면 어때요? 달 그림자가 지구에 있죠. 그래서 요 때가 바로 일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달이 요 방향으로 자전하죠. 공전하죠, 공전. 그리고 이때는 지구 그림자에 달이 이렇게 들어갈 때 요 때가 바로 월식이 되겠죠. 그때 이제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 자, 우리가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건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죠. 달이 이렇게 반시계, 요게 반시계죠.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면 태양의 오른쪽을 먼저 가리겠죠. 그 다음에 달이 더 지나가면 이번엔 지나가면 이렇게 태양의 오른쪽이 또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개기일식 때는 태양이 어느 쪽부터 가려지나 오른쪽부터 가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월식 때는 어떻습니까? 지구의 그림자가 있을 때 달이 요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죠. 그러면 달이 왼쪽부터 가려지겠죠. 왼쪽부터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시 설명하면 자, 달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달이 공전해서 지구 그림자로 들어오면 이때는 아무 현상도 없죠. 왜냐면 태양빛이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구의 본 그림자의 일부분이 가려졌죠. 이때 바로 부분월식이 일어나고 본 그림자에 완벽하게 들어갔을 때 이때가 바로 개기월식이 일어나고 쭉 해서 빠져나올 때 이때는 본 그림자의 일부분이 가려져 지구에. 그래서 이때는 여기도 역시 부분월식이 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왼쪽부터 가려지죠. 그리고 왼쪽부터 또 나오죠. 자, 그리고 지구에서는 그러면 일식이 어떻게 일어나냐? 자, 달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어. 그러면 지구의 그림자도 이렇게 여기가 북쪽, 남쪽, 여기가 동쪽, 서쪽이죠. 우리가 북한, 남한, 동해 바다, 서해 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달이 이렇게 가면 그림자도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구에서의 개기일식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경로가. 이때 달의 본 그림자 이동 방향은 지구에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자, A 부분은 지금 반 그림자에 있으니까 부분 일식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앞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A는 개기 일식이 일어나고, 앞으로는 개기 일식이 이제 달 그림자가 지나가면 더 이상 일식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A는 개기 일식이 앞으로 안 일어난다. 왜냐면 서에서 동쪽으로 가버렸으니까 A는 이미 일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구와 달은 어떻게 도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있다면 지구가 있을 때 달이 이런 식으로 돌죠. 이런 식으로. 여기 달이에요. 달.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양빛이 이렇게 지나면 달이 평상시에는 여기 있으면은 달의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를 안 가리게 돼요. 근데 가끔씩 요 자전축이 이렇게 딱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바로 일식이나 월식이 생긴다라는 것이죠.